마케팅 트렌드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무료 상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알파세대가 온다의 저자이신 노준영 저자님의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장소나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꼭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카카오 검색 그리고 배너 광고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혹시 라이브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네, 이제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검색 광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키워드 광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카카오에 브랜드 검색 광고가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이제 네이버와 동일한 형태이긴 한데 네이버랑은 다르게 다음 지면에 브랜드 검색 광고가 가능하다는 거, 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키워드 광고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어디에 노출되죠? 네, 가장 메인 지면인 다음에 노출되고, 이거를 위해서, 이 다음에 노출되는 걸 위해서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다음뿐만이 아니라 제휴된 지면이 굉장히 많은데, 뭐 다음 뉴스, 카페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카카오 내부, 뭐 언론사, 커뮤니티, 네이트 등 다양한 지면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휴 컨텐츠 네트워크까지 이제 노출 설정을 하면은 뭐 아프리카 TV, 서울신문, 스포츠조선, 한겨레 신문 등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 노출 지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면들에 좀 우리 브랜드에서 PR 가능한 그런 제품을 광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검색 광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혹시 과금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일단은 네이버랑 똑같게 클릭당 과금 제품입니다. 네, 일단은 CPC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혹시 클릭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일단은 클릭당 단가는 키워드별 입찰가, 그리고 광고 진행 과정에서 얻는 그런 품질 지수 등을 반영을 해서 이제 다음 쪽에서 알아서 반영을 해서 실시간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카카오 키워드 광고도 어떻게 보면 네이버랑 똑같이 품질 지수가 영향을 미치네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광고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브랜드 검색 광고 얘기를 해볼게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우리 브랜드 키워드나 브랜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되는 정보성 콘텐츠 상품입니다. 이 브랜드에 대한 정보 탐색 목적이 있는 유저한테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텍스트를 이용해서 브랜딩할 수 있고, 또 카카오 채널 영역 등을 이용해서 이제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노출이 가능한데요. 노출은 이제 PC, 모바일 모두 가능하고, 네이버랑 똑같이 이제 검색량, 쿼리수라고 하죠. 쿼리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쿼리수 플러스 노출 영역, 소재 형태도 이제 비용에 영향을 주는데요. 가장 저렴한 상품이 쿼리수 0에서 8,000건에 대한 비용이 이제 가장 저렴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브랜드 관련 키워드가 한 달에 이제 검색량을 합쳤을 때 8,000건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브랜드 검색 광고 가능하십니다. 살짝 보태 그 내용이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 자체가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 명이 들어간 키워드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네이버도 동일한데 그냥 대표 키워드를 가지고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키워드에는 브랜드 네임이 들어가야 되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브랜드 검색량이 몇 건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카카오 키워드 광고, 검색 광고 회원 가입을 하셔서 광고 그룹 생성을 해주시고 키워드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서 키워드 수, 검색 수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어떤 키워드로 우리가 브랜드 검색을 진행할지 좀 알아보고 이제 계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검색 광고로 네. 키워드 광고랑 브랜드 검색 광고 광고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네, 문의 남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배너 광고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 배너 광고라고 하면은 카카오 모먼트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카카오 모먼트는 이제 카카오의 대표 광고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카카오 모먼트를 통해서 배너 광고는 이제 카카오 비즈보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동영상 광고, 그리고 뭐 이제 배너 광고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메시지 광고 같은 것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 모먼트 광고의 장점을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카카오톡은 맨날 보시죠. 네. 그리고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국내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중심으로 뭐 다음이든지 이제 제휴 아까 말씀 주셨던 다른 커뮤니티 다양한 지면에도 노출이 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저희도 그렇고 요즘 초등학생도 다 카카오톡 쓰겠죠? 제 동생이 없어가지고 카카오톡은 이제 모든 연령대가 좀 이용을 하는 만큼 이제 뭐 자신의 핵심 고객 타겟을 빠르게 찾아서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양한 지면에 노출된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카카오 모먼트 그 DA 광고, 배너 광고를 진행하면 네. 어떤 지면에 보통 노출이 되나요? 일단 카카오 모먼트 지면이라고 하면은 지면? 뭐 다음 이런 거 카카오 모먼트 이제 네네. 카카오톡 채팅 상단, 최상단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맞아요. 네. 일단은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저희 채팅 탭 이 최상단에 노출이 되고 그거 아니면은 또 뭐 뒤에 뭐 더보기나 설정을 눌렀을 때 뭐 아이콘 하단이나 배너 광고로 뜨는 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배너 광고에 뭐 이제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카카오 모먼트에서 세팅할 수 있는 그 배너 광고에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은 그쵸. 분들이 이제 뭐 비즈보드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이 정도 아시는데 혹시 그거 말고도 네.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상품별로 이제 어떤 상품이 있는지랑 어디에 노출되는지 한번 네네.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카카오 비즈보드가 있고 카카오 비즈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채팅 탭의 상단, 최상단에 노출되는 배너고 그 다음에는 디스플레이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그 더보기란이 있어요. 그걸 눌렀을 때 이제 다양한 아이콘 하단에 노출된다고 봐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는 동영상 광고. 이제 카카오 뉴스 단에 뜨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 메시지. 이게 이제 카톡 채널을 생성을 해주시면 이제 카톡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많이들 이용하시기는 하는데 카카오 그 채널 메시지랑 모먼트 안에서 보내는 뭐 채널 메시지가 또 따로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이제 뭐 원하시는 대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메시지로 이제 뭐 광고도 배너 광고도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쇼핑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쇼핑 광고는 모바일에는 쇼핑 탭에 노출이 되고요. 이제 PC 기준에서는 다음 사이트 메인 그 우측 하단에 쇼핑 탭이 있는데 그쪽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서드 보드라고 해가지고 그 카카오 뷰의 발견 부분에 따로 뜨는 건데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요거는 따로 문의 주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품 카탈로그 광고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뉴스탭 하단에 카탈로그 형식으로 집행이 되는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카카오 모먼트에서 비즈보드랑 디스플레이 광고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네, 다양한 되게 상품들이 많습니다. 있네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배너 광고 진행하려면 얼마 줘야 돼요? 입찰 방식이나 뭐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카카오 모먼트 내에서 배너 광고 진행할 때 입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입찰 방식은 일단은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메시지 발송당 구매 방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너 광고는 이제 설정된 그 기간이나 기간 단위 구자로 구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 배너 광고요? 네. 아, 그 CPT 광고 말씀하시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CPT 같은 경우는 그 기간동 기간을 단위로 구매. 네.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네, 봐주시면 될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CPT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CPT가 이제 코스트 펄 타임의 약자예요.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구자를 우리가 선점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노출 수나 뭐 클릭 수에 관계없이 그냥 그 특정 기간 동안 우리 광고만 계속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카카오 얘기하면서 네이버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이제 계속 배너 광고 떠 있는 거 띠배너 보셨을 거예요. 그 띠배너가 사실 특정 시간 동안 우리가 선점하겠다라고 해서 구매하는 방식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거랑 똑같은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첨언을 드리자면 네, 방금 입찰 방식을 얘기하고 있었죠. 카카오 메시지는 발송 수에 따라 이제 과금이 되는데 보통 건당 15원? 네, 내서. 15원이고 그 메시지의 형태나 어떤 타겟팅에 따라 이제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CPT 상품의 경우 이제 다음 쇼핑 지면 구자를 구매하는 기준으로 이제 주 단위 300만 원. 구자당 300만 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카카오 모먼트 내에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정 단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금 방식이나 입찰가, 광고 반응률에 따라서 이 비용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수동, 자동 이렇게 입찰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반에 배너 광고를 하는 초반에는 그냥 자동 입찰로 돌려보시고 아 우리 배너 광고가 보통 CPC 한 300원대에 노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평균 CPC를 확인하면서 나중에 이제 추후에 필요에 따라 수동 입찰로 그렇게 바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이버도 동일한데 어떤 광고든 수동으로 먼저 집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자신의 뭐 예산이 얼만큼이기 때문에 CPC 한 이 정도만 소진을 해야겠다라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테스트로서도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일단은 자동으로 돌려놓고 자신의 뭐 업종이나 그 배너가 어떤 그 매체에서 얼만큼의 비용이 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도전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 자동으로 먼저 뭐 광고를 돌려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서 수동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인수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다음 포털 사이트 검색창 아래 배너 광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광고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다음 포털 사이트 검색창 아래 배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우측 하단에 쇼핑 탭도 있고 이제 CPT 상품도 있고 하단에 보면은 이제 사이트 맨 하단에는 또 다른 배너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각각에 따라서 다르죠.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상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연락처나 메일 주소로 맞습니다. 그 원하시는 배너 상품을 캡처해서 전달 주시면 저희가 그 배너가 어떤 배너인지 세팅하려면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가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정리해서 전달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시는 그 배너 광고가 이제 뭐 상단에 말씀 주신 대로 어디에 뜨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디 구자에 따라서 뭐 어떠한 과금 방식으로 진행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한 뭐 명칭이나 아니면 명칭을 모른다고 하면은 주연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대로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뭐 부가적인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 광고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 배너 광고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카카오 광고 하면은 비즈보드랑 사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박인수 님이 문의하신 내용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카카오 비즈보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처음에 저는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를 할 때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 마케터에 입사를 했을 때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업종이든. 왜요? 뭐 예산이 얼만큼 뭐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노출이 안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카카오톡 저만 봐도 막 샤넬 뭐 구찌 이런 배너 광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카카오 광고를 뭐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만큼 예산을 태우지 않아도 뭐 그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뭐 친구 추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는 아주 훌륭한 그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카카오 비즈보드를 활용하려는 그 목적에 따라 뭐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갈린다라고 네, 저는 맞습니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정아 마케터님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할 때 좀 카카오 비즈보드 효율이 좋으셨나요? 일단은 사실 요거는 너무 객관화시킨 거는 아닌데 사실 뚜렷한 뭐 예산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월 1,000 이상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카카오 네. 비즈보드에만 뭐 소상공인이라고 하든 대체적으로.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카카오 비즈 그 배너를 돌렸을 때는 카카오 서비스로 연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저희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뭐 카카오 뭐 홈이 될 수도 있고 메이커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카카오 서비스로 랜딩 페이지를 연결을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카카오 뭐 채널 홈으로 연결시키는 그 친구 추가 목적으로 돌리는 배너 광고가 가장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무래도 같은 카카오 서비스이다 보니까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랜딩을 시키면은 좀 더 맞습니다. 효율이 좋고 이탈률도 많이 낮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비즈보드 노출 지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카카오톡 채팅 탭 상단에 노출되고요. 오픈 채팅 지면에 노출되고 그리고 카카오 뷰 카카오 뷰 뉴스나 카페 커뮤니티 등에 네, 노출이 되고 다음 모바일 최상단 그리고 카카오 서비스 뭐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카카오 웹툰이라든지 카카오 티 카카오 내비 뭐 이런 것들에 다 노출이 돼요. 비즈보드를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앱 그리고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노출된다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카카오 이제 비즈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계제 지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우리 브랜드 핏에 맞는 계제 지면이 이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효율 높은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뭐 추가로 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카카오톡 비즈보드는 카카오 서비스로 랜딩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다른 뭐 공식물이 되든 다른 뭐 URL이 되든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게 에듀브로 연결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 요게 에듀브는 뭐 배너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카카오톡에서 그냥 노출을 시켜주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의 URL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바로 연결되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럼 혹시 애드뷰 종류로 제가 그 네. 풀뷰랑 콤팩트 뷰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혹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요거는 그 계좌 지면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일단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풀뷰는 이제 채팅 그 리스트 그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 채팅창 모든 그 모바일 영역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화면 전환에 이질감이 없이 누르면 바로 화면이 전환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광고 그 상세 정보나 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할 만한 그런 소재들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랜딩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네. 말씀해주세요. 콤팩트 뷰는 뭐? 네. 콤팩트 뷰는 이제 사실은 풀뷰는 모든 영역, 모바일 영역을 다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콤팩트 뷰는 모바일 사용성에 대해 가장 적합한 형태로 모바일 형태 아래에서 위로 모두 다 가리지 않고 절반 정도의 크기로 노출이 돼서 좀 더 네이티브 광고 같이 이미지나 뭐 혹은 뭐 영상, 동영상 같은 그런 거를 등록을 해서 구상을 하는 형태로 네. 뭐 빠르게 뭐 소재도 교체가 가능하며 그 캠페인 전체 뭐 효율 관리도 용이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풀뷰 콤팩트 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네. 그 이미지 통해서 봐야 좀 더 맞습니다.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풀뷰나 콤팩트 뷰가 어떤 건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비즈니스 들어가시면은 이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모바일로 이제 카카오톡을 하다가 그 광고를 눌렀을 때 아무래도 풀로 화면이 뜨는 맞습니다. 광고 상품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가시성도 좋고 괜찮죠. 확 몰입이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도 카카오톡 하지만은 배너 광고 들어가시나요? 웬만큼 보시나요? 저는 잘 안 봤거든요. 맞아요. 사실 친구한테 빠르게 답장해야 될 때 이제 맞습니다. 카톡을 키다 보니까 그런 배너를 볼 새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들어갔던 배너가 있는 게 네. 네, 뭐 20세라면 뭐 경기도에서 네, 뭐뭐를 지원해줘요. 지원금 받아가세요라는 광고가 제가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근데 이게 그림이 계속 바뀌면서 저한테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뭐 리타게팅을 받은 것 같은데 계속 같은 문구로 그림만 바뀌어가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뭐 하는 애들인가.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노출시켰을 때 사람들이 맞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눌러보기보다는 계속 보이네? 카카오톡 채팅하려고 하니까 보이네? 하면서 좀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미리 시켜놓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맞습니다. 하면 좋지 않을까. 제 경험담에 비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주연대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요거 광고를 세팅할 때 소재 노출 빈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오. 이게 뭐 한 사람당 몇 회까지의 도달을 하루에 시킬 건지 이걸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1회에서 5회까지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커머스나 이런 게 아니고 주연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경기도인 뭐 지원금 받아가라
뭐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는 그냥 진짜 브랜드 홍보용으로 배너 광고를 사용을 하실 거면은 최대한 많은 그 보여줌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한 번쯤은 돌아보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광고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픽셀 SDK라고 있어요. 네네네. 전환 스크립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픽셀 SDK가 뭐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카카오 광고,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도달 캠페인, 방문 캠페인, 그리고 전환 캠페인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 전환 캠페인을 이용할 때는 필수로 픽셀 SDK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모수 정보를 확보. 저장해놓고 네. 이제 추후에 리타게팅 할 때 활용하는 그런 장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들어왔다가 바로 이탈했는지 아니면 장바구니까지 갔는지 구매를 했는지 이런 액션들을 추적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분화해서 나중에 이제 리타게팅 할 때 활용 가능한 그런 장치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좋은 이유가 이렇게 광고, 배너 광고 얘기하면서 나온 거니까 일단 배너 광고도 좋기는 한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채널 메시지가 그 채널에서 보내면은 그냥 발송만 시키는 거예요. 내 그 카카오 친구들한테 채널을 추가한 친구들한테만 그냥 뿌리는 건데 카카오 모먼트에서 이 픽셀을 넣어서 그 메시지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채널 친구 사람들이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여기에 메시지에서 얼만큼의 구매까지 일어났는지에 대한 메시지별로 효율을 또 따질 수가 있어서 픽셀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이왕 카카오 광고를 활용하실 거면 픽셀 설치하고 하셔라. 그래야 추후에 모수를 확보하고 싶을 때 확보할 수 있다. 맞아요. 활용하고 싶을 때 활용할 활용할 수가 수 있다. 있다. 이건 사실 모든 광고 매체 다 통틀어서 네, 해당되는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내용입니다. 네, 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내용이 좀 멀리 길어졌는데 왔는데 네. 디스플레이 광고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는 카카오 비즈보드에 관한 내용이었고 지금은 디스플레이 광고. 네, 디스플레이 광고는 소재 유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재 유형은 크게 네이티브랑 카탈로그 이렇게 두 개의 유형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네이티브라는 거는 되게 말 그대로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라서 콘텐츠 그냥 페이지나 그 소셜 미디어 피드 같은 거 저희 뭐 메타면 이제 인스타그램 요 피드 사이사이에 노출되는 것처럼 그런 미디어 피드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 형태를 구성해서 노출이 되는 거고 이미지 카탈로그형은 슬라이드 형식 같은 건데 이렇게 넘겨서 하나의 소재에 최대 10개의 상품 정보를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노출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즈보드랑은 다른 것 같아요. 좀 형태가 비즈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가로로 긴 띠배너를 맞습니다.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제 좀 더 피드를 내리다가 보이는 그런 자연스러운 광고 그리고 하나의 소재에 10개 상품이 등록 가능한 카탈로그 광고 좀 형태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제 어떤 경우에 좀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요것도 방문이랑 전환 요 두 가지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방문이라고 하면은 유입을 늘리는 거죠. 요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나의 뭐 URL이나 뭐 나의 어떤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고 유입할 수 있게끔 하겠다를 뭐 원하시면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뭐 이커머스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뭐 참여나 설치를 하든지 어떠한 그 행동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도 집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구매 참여 설치를 추적하려면 또 픽셀 SDK가 설치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비즈보드랑 똑같이 배너 광고다. 근데 형태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좀 러프하게 얘기하느라 이 얘기를 못했는데 카카오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타겟팅에서 관심사 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풀이 큰 그런 광고들보다는 우리가 뭔가 생활용품이나 주부들 타겟으로 하고 싶다. 그냥 진짜 일반적인 10,000원 이하대의 상품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우리 제품이. 라고 하면은 카카오 광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타겟팅에서 관심사 타겟팅을 좀 세부적으로 활용이 맞습니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부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타겟팅만 진행도 가능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좀 제품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카카오 광고 어떤 업종으로 진행을 해보셨나요? 저는 카카오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 목적, 친구 추가 목적으로 비즈보드만 진행을 했었고 그냥 간단하게 구매 전환으로 비즈보드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친구 추가는 정말 하루에 한 50건 넘게 추가가 될 정도로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 200 정도만 태우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실 요 카카오 비즈보드가 아까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회원가입이나 뭐 친구 추가만 하면 샘플을 주겠다. 뭐 요런 게 조금 파격적으로 프로모션이 있어야 많이 뭐 친구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요런 프로모션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 추가하면 우리가 이런 걸 줄 테니까 친구 추가해라. 해라. 맞습니다.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니까 확실히 사실 저는 이거 되게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친구 추가를 아무리 유도해도 이걸 성과가 이렇게 좋게 나오기 힘든데 프로모션 사실 프로모션도 되게 좋았고 이 광고주는 객단가도 되게 낮아가지고 부담 없이 뭐 전환도 이루어지고 친구 추가도 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사실 친구 추가 목적이든 구매 전환 목적이든 이 배너 광고를 하려면은 눈에 띄어야 돼요. 엄청 뭐 프로모션이 독특하든 아니면 뭐 모델 이미지가 독특하든 눈에 딱 이끌려서 바라보게 한 다음에 우리한테 유입을 시키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모든 사용자가, 그러니까 모든 국내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띄어서 광고를 노출을 해야 요거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카카오 광고를 진행할 때 그 브랜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계속 내 눈앞에 보이네? 얘네가 뭐하는 애들일까?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다양한 연령대의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다 보니까 좀 브랜딩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실 때 좀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행했을 때 오히려 전환율은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뷰티 제품으로 이제 카카오 광고 전환 캠페인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카카오 차라리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네이버 배너 광고 쪽으로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전환 효율은 안 좋았는데 이게 브랜딩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느낀 게 네이버 그 검색량 쿼리 수가 증가했었어요. 카카오 광고를 진행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이 브랜드를 궁금해서 한 번씩 검색은 해보는구나. 이 배너에 노출됐을 때 맞습니다. 네, 검색은 해보는구나라고 해서 우리 브랜드를 좀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싶다,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맞습니다. 소견입니다.
사실 주연 대리님 말씀이 맞는 게 네. 브랜딩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가 구글이랑 그다음에 카카오입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바로 뭐 수치가 보이는 광고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브랜드 검색량이 올라가는 수치에 따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배고파 요구르트님께서 카카오 CPT 비즈보드는 어떤가요? 눈에 잘 띄던데 요즘 관심 있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CPT 광고는 시간 그 시간이나 기간을 구매를 해서 광고하는 배너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CPT 비즈보드 광고가 올해 7월인가 8월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시기에 이제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확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카카오 배너가 좀 많이 정적이었거든요. 보통 흰색 배경에 그냥 문구 하나 이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막 반짝이고 꾸며지고 배경이 들어가고 얼른 눌러보세요 하면서 지 혼자 커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컬러풀하게.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저도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카카오에서 이제 이 CPT 비즈보드 광고 상품을 계속 업데이트 중이긴 한데 배경색도 기존에 이제 투명색 또는 흰색이었다면 지금은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눈에 띄는 배경색도 세팅이 가능해졌고요. 뭐 사실 글자 크기, 수 이런 제한이 많았는데 그런 제한도 많이 사라지고 우리 브랜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그 카카오 배너 배경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이게 업데이트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성과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저는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PT 비즈보드 요즘 저도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눈에 굉장히 잘 띄고 네, 한 번씩 더 눌러보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CPT 광고이기 때문에 자신 광고가 효율이 좋은 그 시간대에만 사서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효율이 되게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다혜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라이브 진행한 지 이제 38분 정도 되었는데 네.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은 죄송하고 저희 라이브 진행한 거 마케팅학교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앞에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채널 영상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광고 관련해서 검색 광고, 배너 광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 저희가 질문 딱 한 개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연님 주연대님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45분까지 질문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카카오 좋습니다. 카카오 뭐 배너 광고, 뭐 검색 광고도 있지만 사실 카카오톡 얘기 나온 대로 카카오 쇼핑, 카카오 메이커스 이런 데도 입점을 하시는 게 매출 효과를 보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혹시 마지막으로 진행하면 좋을 업종? 네, 어떤 업종에 카카오 광고 진행하면 좋다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직접 집행을 한 거는 아닌데 주위에서는 은근히 DB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DB 업종을 만약 광고를 하게 되면은 뭐 검색 광고랑 SNS를 주력으로 많이들 가져가기는 하는데 의외로 카카오톡 이제 비즈보드 그 채팅 탭 상단에만 노출을 하게끔 해서 조금 눈에 띄는 배너를 잘 만들면 이제 DB도 많이 들어오고 네, 질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SNS 말고는. 제가 카카오 비즈보드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한 게 그 설문조사를 바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떤 뭐
최근에 여행 갔다 오신 분 눌러보세요. 아니면은 올해 12월 여행 성수기 꿀팁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일단 클릭하게 만든 다음에 클릭하면 이제 카카오 관련 개인정보 동의를 누르게 되어 있고 누르자마자 이제 설문조사가 떠요. 아니면 설문조사를 먼저 하고 그런 동의를 받고 할 수도 진행할 있는데 수 있- 네, 뭐 여러분들은 이번 겨울 여행지로 어디를 가고 싶나요? 1번 삿포로, 뭐 2번 제주도, 3번 발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끈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뭐 광고 해당 이제 여행지의 호텔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하면서 뭐 마지막에 개인정보 동의하고 뭐 정보 받기 이런 식으로 좀 개인정보를 유도하는 식으로 DB를 쌓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이 괜찮게 나온다. 카카오 모먼트 광고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은 계속 실시간으로 실시간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그 설문조사 DB도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추후에 뭐 카카오 채널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하는 맞습니다.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카카오 내에 광고 상품들을 믹스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그래서- 없네요. 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저희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마케터 장주연. 한정아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